여기는 테이탄 초등학교. 청소 시간에 어제 있었던 뉴스를 돌려보는 코난. 이때 하이바라가 하라는 청소는 안하고 농땡이를 피우냐며 코난에게 한 소리를 하죠. 그런데 이 녀석들도 청소를 안하고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가면 야이바랑 콜라보를 한다며 가고 싶다 말하죠. 그러며 자연스럽게 박사님을 차 셔틀로 쓰자 말하는 탐정단의 인성. 하지만 하이바라는 박사님은 며칠 전 허리를 삐끗해서 안된다며 포기하라 말합니다. 이 말에 갑자기 어디선가 와카사 선생님이 나타나 대신 가줄까? 하며 묻죠. 코난은 경계하는 것 같지만 하이바라까지 가고 싶다 말하고 그렇게 그들은 다음날 해변으로 떠나게 되는데 차에 아카이 아니 스바루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코난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카이를 섭외한 거죠. 그렇게 해변에 도착한 탐정단은 그토록 원하던 야이바 토네이도 소세지를 맛있게 먹는데요. 겐타가 실수로 휴게소 타월에 소스 범벅인 소세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휴게소 점원에게 핫도그 하나를 추가로 주문하죠. 핫도그가 만들어지는 주방에선 코오리야마 타카키와 카야키 마이카가 음식을 만들며 애정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 여친 앞에서 희희낙낙 거리지 말라 등짝 스매시를 날려주는 핫도그 주문을 받던 점원 맨다 사쿠라. 물론 자신이 차고 마이카의 동생과 환승 연애를 했다 하는데 그 남동생은 실수해서 죽어버렸다 말하며 나타나는 점장 우스이 카츠노리. 그는 마이카의 동생의 실수로 손해본 만큼 너네들이 알바를 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라 말하죠. 이 알바로 메꾸지 못하면 더 수지 좋은 다른 알바를 하게 될 테니 각오해두라는 나쁜 말까지 잊지 않습니다. 여튼 아이스박스에 파인애플 주스가 없다며 투덜거리는 점장 카츠노리. 하는 수 없이 자몽 주스를 집으며 자신은 점심시간에 백야드에서 눈 좀 붙일 테니 그동안 파인애플 주스를 사놓으라며 가게를 나가는데 타카키가 자신도 시원한 백야드에서 쉬겠다며 따라 나서고 사쿠라는 할머니한테 약을 갖다 드리기 위해 외출을, 마이카는 주스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우죠. 한편 코난과 탐정단은 신나게 바다에서 놀고 있는데 와사카와 아카이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자신은 쿠도시 댁에 얹혀 살고 있는 오키야 스바루이며 토토대학 대학원생이라 소개하죠. 그런 아카이에게 하이바라에 대해 묻는 와카사 선생님. 이 말에 아카이는 자신이 살기 전부터 박사님 댁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른다 말하곤 저 아이에 대해선 왜 묻냐 말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휘저어 놓은 어떤 여성의 딸 같아서라 대답합니다. 그러며 내 놈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말하죠. 이에 화제를 돌려 한여름 해변가에 긴팔을 입고 오셨는데 덥지 않냐 묻는 아카이. 자신은 맥주병에 피부도 약해서 더워도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이 말에 아카이는 혹시나 살에 새겨진 어떤 흔적을 옷으로 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매콤한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한여름에 바닷가에서 하이넥도 예사롭지 않지만 팔에선 땀이 나는데 얼굴에선 나지 않는 게 피부 속은 땀 범벅이 아니냐 더욱 매콤한 말로 받아치는 와카사. 그렇게 서로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리는데 여긴 다시 해변 휴게소. 우스이 씨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주스를 사왔다 말하는 마이카. 사쿠라는 할머니 댁에 갔었지만 열쇠를 놓고가 그냥 다시 돌아왔다 말합니다.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수도 있는데 깨우기 싫었다는 게 그 이유라 하죠. 그리고 곧 개점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 우스이랑 타카키가 나타나지 않아 그들을 깨우기 위해 함께 백야대로 향합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여는 사쿠라. 하지만 그곳에는 타카키만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죠. 타카키를 깨우며 우스이 씨는 어딨냐 묻는 마이카. 타카키는 일어나 맞은편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없는 걸 봐선 가게로 돌아간 것 같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쿠라는 소파 옆에 이상한 꾸러미가 있다며 풀러보는데 세상에 점장인 우스이가 시체로 발견되죠. 그리고 그들의 비명소리를 사신 아니 코난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출동한 살인 현장.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누군가 목을 졸라 살해한 교살이라 말하죠. 요코미조 형사는 목을 조른 흉기가 뭔지 알아내야 할 것 같다 말하는데 시신을 에워싼 타월로 목을 조른 걸 거예요. 코난이 문 밖에서 해맑게 웃으며 말해줍니다. 심지어 경찰이 오기 전 잠깐 이 방에 들어와 조사를 했다 하죠. 당연히 요코미조 형사를 제외한 다른 경찰들은 이 말에 시겁해합니다. 이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기 점장 목에 난 상처와 타월 끝에 묻어있는 핏자국이 동일하니 흉기는 당연히 타월이 될 수밖에 없다 말하는 코난. 우스이는 목이 졸리면서 숨이 막혀 반사적으로 목을 조른 타월을 움켜잡았고 그때 목에 점장의 손톱 자국이 생긴 걸 거라 말하는데 범인은 아마도 타월의 한 변을 상대방 목의 턱받치처럼 감아 뒤에서 졸랐거나 상대방을 등에 짊어지듯이 졸랐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죠. 추가로 범인이 장갑을 끼지 않았다면 범인의 지문이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은 내 놈 정말 초등학생이 맞냐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만 내 놈이 신참이라 잘 모르나 본데 이 아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다며 모리코고로 씨는 어딨냐 묻는 요코미죠. 하지만 몰라요. 코난은 오늘 모리는 오지 않았고 이걸 추리한 건 자신들을 인솔해서 온 스바루 씨라 말해주죠. 내가? 더불어 살인 현장에서 자신들과 같이 온 선생님을 소개해주는 여유를 부립니다. 신참 형사는 선생님이라면 학생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살인 현장에 발을 들이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바른 말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용의자를 추려야 하는데 저놈들이 들어와 그 흔적을 제외해야 하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이바라는 용의자라면 저 3명일 거라 말합니다. 우스이라는 사람은 백야드에서 잠깐 낮잠을 자다 죽었는데 백야드의 키를 가진 사람은 이 3명이라는 거죠. 추가로 이 방에서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방문이 잠겨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용의자 3사람의 사정 청취가 시작되고 첫 번째, 카야키 마이카. 그녀는 우스이가 눈을 붙이러 갔을 때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자판기에가 파인애플 주스를 사왔다 진술하죠. 굳이 가까운 편의점에 가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자판기를 간 이유를 묻는 경찰에겐 우스이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주스는 그곳밖에 없어서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코리야마 타카키. 그는 백야드에서 우스이와 같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말하죠. 할 말은 그것밖에 없는 게 사쿠라랑 마이카가 깨우기 전까지는 정말 잠만 자고 있어서 진술할 게 없다 합니다. 그런 타카키에게 경찰은 우스이와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 낮잠을 자러 백야드에 간 거냐 묻는데 타카키는 그게 아니라 답하죠. 원래는 백야드에서 에어컨을 쐬며 모바일 게임을 하려 했는데 주스와 과자를 먹고선 잠이 쏟아져 기절했다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죠. 자몽 주스만 마시면 잠이 오는 것이 자신의 몸과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말하는 타카키. 세 번째, 멘다 사쿠라. 자신은 휴식 시간에 여기서 15분 정도 걸리는 할머니 댁에 갔다 왔다 진술합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만나지 못했다 말하죠. 그런데 사쿠라뿐 아니라 이 3명 모두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만한 인물이 없는 셈인데 사쿠라는 만약에 타카키라면 몰라도 자신이나 마이카는 불가능할 거라 말합니다. 자신들이 목 졸라 살해했다면 그 방 안에 있던 타카키가 분명 깼을 거라는 게 그 이유죠. 이때 코난은 사쿠라에게 할머니가 복용 중인 약이 뭔지 묻습니다. 니페디핀이라 답하는 사쿠라. 코난은 이 말을 듣고 우스이라는 사람도 자몽 주스를 마시지 않았냐 질문을 던지고 파인애플 주스가 없어서 들고 갔으니 마셨을 거라 답하죠. 이에 하이바라는 그 약물 때문에 내 놈들이 백야드에서 못 일어난 걸 수도 있다 말합니다. 니페디핀은 칼슘 기량제로서 자몽 주스에 함유된 성분이 칼슘 기량제의 대사를 저해해 약의 효과를 강화시켜 혈압을 과도하게 낮춰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증상이 가벼우면 두근거림, 현기증, 두통이지만 기절하는 사람도 덜어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요코미조는 그 약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묻지만 스바루는 주스팩에 달려있는 빨대를 떼어내 그 안에 잘게 빻은 약을 넣고 접착제에 다시 붙여놓으면 위화감은 좀 들겠지만 둔감한 사람은 팩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친전물을 삼킨거려니 여길 거라 말하죠. 하지만 모든 자몽 주스에 그런 짓을 해놨다면 그곳에서 주스를 사먹는 손님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없다 말하죠. 휴게소에서 주스를 내줄 땐 얼음컵에 다른 빨대를 꽂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달려있던 나머지 빨대들을 어딘가 버렸을 거라는 게 스바루의 의견. 요코미조는 이 말을 듣고 즉시 확인해보라 명령하죠. 타카키는 이 말을 듣더니 우스이와 백야드에와 음료를 마실 때 이 음료 오래된 거 아니냐라고 말한 뒤 벌컥벌컥 마셨다 진술합니다. 그러며 범인을 그 약을 가지고 있는 사쿠라가 아닐까 의심하죠. 이에 사쿠라는 저번에 그 약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 의사선생님께 한 번 더 처방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며 내 놈들 중 한 명이 그 약을 훔쳐간 거라면 너희도 범행이 가능한 거 아니냐 말하죠. 그런데 와카사 선생님은 하이바라에게 다가와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약에 관한 지식을 배운 거냐 묻습니다. 코난은 다급히 아가사 박사님께 들었을 거라 대변해주죠. 이때 감식반에서 시신을 에워싸고 있던 타월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해변 휴게소 객석에 깔려있던 타월이라 합니다. 맨 가운데 안쪽 왼편 자리의 타월. 그런데 신참 형사가 말한 곳이라 하면 코난과 탐정단들이 앉아 핫도그를 먹던 자리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자신들의 지문도 묻어있어 범인으로 오해받는 거 아니냐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는 탐정단. 이때 켄타의 나시티 한쪽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를 보고 아유미와 미치히코가 옛날 로마 사람 같다 말하는데 이 말에 코난은 뭔가를 알아챘는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죠. 동시에 요코미조에게 감식반이 전화를 해 타월에 묻은 지문에 대해 말해줍니다. 타월 끝단엔 코오리야마 타카키의 지문과 장문이 또렷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코난은 이 말을 듣곤 그 미소를 짓죠. 타카키는 자신은 억울하다 주장하며 요코미조에게 한 번 더 조사해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뚜렷한 상황. 요코미조는 추가되는 증언들을 덧붙여 타카키를 몰아붙이는데 아닐걸요? 코난이 그는 범인이 아닐 거라 말하죠. 피해자를 죽인 뒤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멍청이가 세상에 어딨냐는 겁니다. 추가로 다른 자몽주스 팩들에 빨대가 전부 빠져 있었죠. 범인은 자몽주스 빨대도 다 떼어낼 시간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카키가 범인이라면 점장을 재우고 죽인 뒤 휴게소로가 빨대를 다 떼어낸 뒤 다시 백야드로 달려가 소파에 앉아 자는 척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목격자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요코미조는 타월의 지문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묻는데 꼭 목을 조릴 때만 끝단에 지문이 묻는 건 아니라 말하는 코난. 머리끈을 동여맬 때나 무언가를 쌀 때, 그리고 마이카처럼 목 뒤로 옷의 끝부분을 묶어줄 때. 형사들은 흉기가 옷이 아닌 커다란 사각형 타월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묻습니다. 코난은 말하죠. 아무데도 자르지 않고 세 군데만 묶으면 한 벌의 옷으로 변한다고. 실제로 코난은 아유미를 모델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며 범인을 지목합니다. 카야키 마이카. 처음 타카키에게 옷 뒤로 묶어달라 했던 것도 그의 지문을 묻히기 위해서였죠. 그 뒤 우수이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주스를 아이스박스에서 전부 없애고 약을 채워 넣은 자몽 주스를 집어들게 유인. 타카키야 원래 자몽을 좋아해 당연히 먹을 거라 예상하고 계획을 짰다 합니다. 그렇게 둘이 백야드에 들어가 기절할 타이밍을 엿보다 타카키의 지문이 묻은 타월을 벗고 우수이의 목에 감아 교살. 그 다음 타월로 우스의 시신을 에워싸고 본인이 가게 객석에서 가져온 타월로 갈아입은 뒤 빨대들을 처분하죠. 마지막으로 사전에 미리 사놨던 파인애플 주스를 들고 돌아오는 척해 알리바이를 만든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천경찰과 요코미조는 한 번 더 내 놈 정말 초등학생이 맞냐 의심하지만 스바루가 자신이 추리한 걸 들려준 거라 대충 둘러대죠. 이어서 이 살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여러 번 시험한 걸 거라 말합니다. 최근 타카키가 자주 졸렸다고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하필 사신, 아니 코난이 온 오늘 둘이 쌍으로 기절해 결단을 내린 걸 거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도 있다 하는데 재수가 없으려니 갈아입은 타월 엉덩이 부분에 겐타가 떨군 토네이도 소세지 자국이 떡하니 남아있죠. 그녀는 결국 범행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동생 레이스케의 복수 때문이라 하죠. 한 달 전 레이스케는 송금 사기를 일삼는 준폭력 조직 소속이었는데 사기친 상대방한테 돈을 수령하는 현금 수거책을 맡아 그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잠복해있던 형사에게 쫓기게 되고 도주를 하던 중 육교 계단에서 발을 엇디져 죽게 되죠. 그로부터 며칠 뒤 조직은 사과는커녕 동생 때문에 손해본 돈을 내 놈이 물어내라며 집에 쳐들어왔고 겁먹은 척 조직에 들어가 동생에게 현금 수거책을 맡긴 우수이를 제거. 조직에 끌어들인 타카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 복수하려 했다 합니다. 그렇게 마이카는 체포되고 타카키에게도 얘기를 들어보려 하는데 타카키가 사라지고 없죠. 사쿠라는 그 일당의 아지트도 리더의 이름도 알고 있으니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말해주겠다 하자 요코미조는 돌아가고 간만에 온 해수욕을 망쳐놔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돌아가려 하는데 타카키가 속해있는 조직원들이 알아서 등장. 주제도 모르고 한 명도 빠짐없이 손봐주고 납치하라 명령합니다. 달려드는 조폭들. 하지만 스바루가 절권도로 한 명을 때려 눕히며 말하죠. 선생님과 사쿠라 씨는 애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 그렇게 백야드로 도망치는 코난 일행. 그런데 조폭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몇 명이 스바루를 따돌리고 추격해 옵니다. 와카사 선생님은 애들이 다 들어간 것을 체크. 그러더니 갑자기 문손잡이를 부셔버리고 눈빛이 돌변하죠. 몇 분 뒤 스바루가 현장을 정리하고 서둘러 백야드로 달려오는데 자신이 놓친 조폭들이 모두 기절해 있습니다. 이때 쪼 뒤에서 스바루를 부르며 다가오는 아카사. 당신이 이렇게 한 거냐 묻는 질문에 자신은 그저 숨어 있었고 아마도 내분이 일어난 것 같다 말하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옅은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뒤늦게 방문을 열고 나온 코난과 스바루는 역시나 그 장면을 놓치지 않죠. 이상 명탐정 코난 탐정단과 2명의 인솔자 편이었습니다.
명탐정 코난 풀 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